트리트먼트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레션 리스크 BPH를 보게 된다면 환자가 만약에 프로스테이트가 크고 PSA가 높고 그리고 증상이 조금씩 중증도 이상일 때 또한 이제 여명이 좀 길고 오래 동안 BPH가 더 증가하거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히 알파 블로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입을 함으로써 5AR을 같이 사용해서 이 BPH 프로그레션을 프리벤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스터디가 이제 엠탑과 컴뱃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엠탑에서도 역시 플라세보와 독사 조심, 피나스테라이드 그리고 컨비네이션군을 사용했을 때 이 컨비네이션군에서 라지 프로스테이트나 하이 PSA 그리고 롱타임 오리진을 가진 환자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심텀 릴리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를 조금 더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컴뱃 스터디에서도 역시 이제 탐슬로신과 두타스테라이드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2에서 4년간의 팔로우를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AR이라던가 BPH와 관련된 서저리 리스크를 병합 여부에 훨씬 더 줄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얼리 컨비네이션 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장점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게 됐을 때는 빠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파 블로커를 먼저 쓰게 되고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테이트가 크면서 PSA가 높거나 이런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5ARI와 알파 블로커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가 이제 섹슈얼리 액티브하거나 아니면 사정장애 등을 고민을 할 경우에는 타다라피를 ED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알파 블로커나 5AR 등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 심텀 계속 남아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애드온으로 베타3 아고니스트나 안티무스카리닉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녹추리아는 BPH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제 야간 단뇨 증상을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뇨일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 후에 환자의 리스크에 따라서 데스부프레신과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블로커는 많이 아시다시피 사실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에피카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불편한 증상이라던가 혹은 부작용에 따라 이제 어떤 약제를 더 소모해야 되는지 혹은 피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스가 심할 경우에는 스루패스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제큘레토리 디스펑션이 심할 경우에는 자트랄이나 민트랄 같은 알프조신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처음 환자가 왔는데 녹추리아 등이 호소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나프토피드 계열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알파 블로커나 5AR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지듀얼로 남아있는 스토리지 여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얼전시나 프리퀀시 혹은 녹주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타3 아고니스트나 혹은 안티무스카리닉스를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매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탐슐루신을 사용함에도 persistent하게 웨이브 심텀이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24시간 및 미추션이나 보이드 볼륨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좋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칼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블로커뿐만 아니라 실제 외래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5AR을 사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웨이브 심텀에 대해서 비백으로는 사용을 했을 때 이걸 사용한 분이 다른 사이드 부분에서는 유리널 인텐션이나 하이퍼텐션 등이 것은 낮고 아니면 혹은 유사한 정도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보는 임상 면에서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